사람들은 사랑이 끝났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사랑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연락은 끊겼는데 마음은 아직 그 사람 근처를 맴돌고 있을 때,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괜히 밤이 되면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때 이미 상처받았다는 걸 머리는 아는데 감정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잠깐 잊혔던 나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다. 중독은 대상이 아니라 상태다. 그 사람이 날 원하던 순간에 나 버려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몇 초의 안정.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끝나도 반응을 멈추지 못한다. 감정이 아직 몸에 남아있으니까. 중독은 행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생깁니다. 사람은 자기를 가장 흔들어 놓은 대상에게 가장 깊이 묶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 나를 애타게 만든 사람, 나를 기다리게 만든 사람, 그 사람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된 겁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그 패턴, 그 불안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감정은 안전하다고 착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만큼 날 흔들어 놓은 사람은 없었어. 그 말의 정체는 이겁니다. 그 사람만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람은 없었어.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걸 사랑이라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은 순간도 있었잖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나한테만 힘들었던 거겠지. 아닙니다. 좋은 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쁜 순간이 더 강렬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보다 자기를 긴장시키던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만큼 아픈데 사랑이 아니면 뭐지?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계속 확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올까봐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붙잡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계속 되짚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는데도 스스로를 변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사실 이 말과 같습니다. 지금의 나로는 혼자 버티기 힘들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 대신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공허가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중독은 대상이 아니라 공백을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별보다 금단을 더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감정 공급이 끊긴 거니까요.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나를 자극하던 감정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은 다시 반복됩니다. 이름만 바뀐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매달리고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날까? 가 아니라 왜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에게 집착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정도 취급에도 남아 있었을까?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중독은 힘을 잃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계속 증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가장 솔직해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수치심이 남고 수치심은 집착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까지 관계를 붙잡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자기 훼손을 동반한 중독이다. 만약 지금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 중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다는 걸, 그리고 아직 완전히 놓지 못했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엔딩은 다 잊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어떤 이름에 가슴이 반응하는 사람, 아직도 어떤 기억에 몸이 먼저 긴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엔딩입니다.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중독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느 날은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고, 어느 날은 보고 싶다는 감정이 와도 손이 움직이지 않고, 어느 날은 그 사람을 떠올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전의 나라면 여기서 무너졌겠구나. 그게 회복의 신호입니다. 회복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의 마지막 단계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별의 마지막은 기대의 소멸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기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 그 사람이 마침내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조용히 꺼질 때 비로소 끝납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중독의 연료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버리는 순간 허전함이 먼저 옵니다. 텅 빈 느낌,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 공백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다시 중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야 당신에게 돌아온 자리입니다. 그동안 누군가로 채워졌던 자리,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자리, 이제 비워진 겁니다. 비어 있는 시간은 처음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확인도 없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야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이 정도의 고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중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약해져 있던 지점을 정확히 찔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다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해로 옵니다. 왜 나는 이 관계를 놓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정직해질수록 중독은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선택받고 싶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 늘 참는 쪽이었던 사람, 늘 조금 더 이해하던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애매한 태도조차 가능성으로 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흔들었는지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안정시켰는지로. 사랑은 긴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불안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하루 종일 붙잡지 않습니다. 밤마다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살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끝내기엔 아직 조금 아픈데 괜찮습니다. 끝내겠다는 결심보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니까요. 이제 이 엔딩의 마지막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사랑과 중독을 구분하는 기준. 그건 이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당신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렬했어도, 아무리 잊히지 않아도 당신은 다시 그 감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이해한 중독은 예전처럼 당신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조용한 순간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많이 외로웠구나. 그 말이 연민으로 바뀌는 날 당신은 이미 그 관계를 떠난 겁니다. 이건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는 중독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